22쪽에 변이. 너네가 저기 저런 말은 들어봤을 거야. 돌연변이. 들어봤지? 예? 너는 이상한 놈 보고 이상한 친구 보고 돌연변이다 그런 말 안 쓰나? 돌연변이가 뭐니? 돌연 갑자기 변이 이상한 놈이 나온 거지. 예? 예.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변이는 뭐냐면 어떤 생물의 형질이 뭐야? 너네 중3 때 그 유전 배웠잖아. 유전에서 대립형질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 이번 시험에. 형질이 뭐야? 그 생물의 뭐 특징, 성질이라고 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생물의 형질이 변하는 현상을 변이한다. 변이. 응? 생물의 성질이 변하는 거. 그럼 선생님 방금 얘기한 돌연변이는 뭐야? 돌연. 갑자기 생물의 성질이 어떻게 돼? 변해갖고 이상한 놈이 태어나는 거야. 예? 만약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예준이 보고 있니? 예준이가 예쁜 여자랑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갑자기 드라큘라가 태어났어. 그럼 뭐야? 갑자기 특이한 놈이 태어난 거지, 그치? 그 돌연변이지. 그러진 않겠지, 그치? 드라큘라가 실제 없죠, 드라큘라, 그치? 저기 좀비는 있냐, 실제로? 있냐? 친구 중에 있어? 막 허리 꺾어가면서 막 걸어다니는 애들이 있어? 네? 네. 왜 지우를 외쳤다고 그러잖아. 자, 볼게요. 자, 이렇게 갑자기 생물의 성질이 변하는 현상을 변이라고 하는데 변이에 또 종류가 있어요. 거기 종류가 안 나왔네? 종류가 뒷장에 나오나? 뒷장이 아니고 왼쪽이 조그맣게 나오는구나. 자, 보자잉. 변이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유전적 변이라는 게 있고 비유전적 변이라는 게 있어. 너는 과학은 말의 제목에 거의 다 뜻이 포함되어 있죠, 당연히. 유전적 변이는 뭐야? 이 변이가 자식한테 어떻게 된다? 유전된다, 전달된다. 응? 그래서 자손에게 전달되는 그런 변이를 유전적 변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책이 뭐 나온 거 없나? 예를 들어서 뭐 사람으로 따지면 정록생명이 있대요. 너네 이번 시험에 시험 봤던 거. 정록생명 유전자는 자식한테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전달되죠. 이런 형질을 유전적 변이. 그러면 비유전적 변이는 뭐야? 자손에게 전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김종국이 맨날 운동하면서 근육을 막 단련시켰어. 그럼 김종국 이번에 결혼했잖아, 그치?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식 낳을 텐데 그 김종국이 자식을 낳으면 근육이 막 우락부락 달달된 아기가 태어나요? 아니죠. 그럼 이런 근육 같은 그런 형질은 자손에게 전달돼야 안 돼. 안 되죠. 이런 게 비유전적 변이. 그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자식한테 전달되는 유전적 변이가 중요한 거죠. 유전적 변이는 자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자손에게 전달하다 보면은 생물이 세대를 거듭하면 바뀔 수가 있어.
그 바뀌는 거를 뭐라 그래? 진화한다.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할까? 원동력이 또 무슨 말인지 모르죠. 진화는 뭐 힘이다. 진화의 가장 핵심이다. 그런 얘기죠.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변이는 생물의 형질이 뭐 변하는 건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유전적 변이에요. 유전적 변이는 자손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자손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 형질이 전달되다 보면 생물이 바뀔 수가 있어요. 성질이 진화할 수 있죠. 그거 알아두시고 책에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 그래갖고 2번에 나와 있다. 그럼 변이가 왜 나타났냐? 첫 번째 돌연변이가 나와 있네요. 돌연변이 아까 얘기했듯이 갑자기 이상한 놈이 태어나는 거야. 성질이 변해서, 그치? 그래서 거기 뭐 얘가 안 나오나? 얘 중에 뭐가 나왔냐? 공작새가 나왔네? 공작새. 푸른 털 공작새들이 살고 있었는데, 봐봐. 푸른 털 공작새들이 살고 있었대요. 네? 근데 얘네가 이제 자손을 낳은 거야. 네? 근데 갑자기 푸른 털 공작새 무리 중에서 자식이 나왔는데 흰색 공작새가 갑자기 태어났대. 흰색 공작새가 갑자기 태어난 걸 뭐라 하네? 특이한 놈이 태어난 거래. 돌연변이라고 그러죠. 응? 그래서 우리 사람들 무리해서 갑자기 자식이 나왔는데 좀비가 나왔어. 특이한 놈이 나온 거잖아. 근데 그 좀비가 생식 능력이 있어서 자손을 낳을 수가 있대. 그 갑자기 태어난 좀비가 자식을 낳아버리면 또 좀비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정상적인 사람하고 좀비하고 이렇게 사람의 무리가 두 가지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거야. 푸른털 공작새 무리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변이, 형질이 바뀌어가지고, 뭐 유전자가 이상이 생기거나 막 그래갖고 바뀌어갖고 특이한 놈이 태어났는데 얘가 자손을 만약에 퍼뜨리면 자손을 아니 이렇게 쓰자. 생식 능력이 있으면 흰색 공작새가 자식들을 퍼뜨릴 거란 말이야. 그럼 이 공작새 무리에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 푸른털 공작새하고 흰색 공작새가 같이 살겠지. 그럼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원래는 푸른털밖에 없었는데 나중에는 흰색도 생긴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다시 보면 이 변이라는 게 이게 은근히 말이 좀 헷갈려. 생물의 형질이 변하는 건데 돌연변이가 갑자기 태어나게 되면은 이 돌연변이가 자식을 낳아버리면 공작새가 어떻게 돼? 푸른 털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돼? 흰색 털 있는 공작새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공작새 무리가 두 가지가 되는 거지, 종류가. 그치? 이런 걸 돌연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성생식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쓰자. 유성생식이 뭘까? 성이 있다 없다. 성이 있다. 생식이 뭐야? 자손 낳는 거. 네? 그럼 사람은 유성생식을 하니 무성생식을 하니? 유성이죠. 사람은 성이 있잖아. 남자 여자. 네? 그 다음에 대부분의 동물도 암컷 수컷이 있죠. 식물도 어떻게 돼? 암술 수술이 있지.
그래서 대부분의 생물들은 유성생식을 보통 해요. 그럼 무성생식 하는 애들은 누가 있을까? 성이 없는 애들. 달팽이가 잠깐만. 달팽이는 약간 다른데 몸 안에서 이렇게 저기 뭐랄까? 암수가 생식세포가 둘 다 있거든. 그러니까 지 안에서 막 일어나. 그래서 그거는 성이 없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너네 세균 성이 있어 없어? 세균이 수컷 암컷이냐? 없지. 그게 단세포잖아, 그치? 그런 애들은 어떻게? 성의 결합이 없이 그냥 자식들이 생기죠. 그런 거 무성생식이라고 그러죠. 그럼 유성생식할 때 생식세포가 생식세포 사람으로 따지면 뭐 얘기하는 거야? 정자하고 뭐? 난자. 그치? 어떻게 결합할 줄 몰라요. 다양한 조합. 예를 들어서 다은이가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 네? 다은이가 어떤 여자랑 결혼할지도 모르고. 근데 다은이가 결혼했는데 그 여자의 난자하고 다은이의 정자하고 중에 어떤 유전자가 들어간 정자 난자가 만날지도 모르죠. 그치? 그럼 자식은 다은이 같이 잘생긴 자식이 태어날 수도 있고, 만약에 못생긴 유전자가 들어가면 예준이 같이 못생긴 자식이 태어날 수도 있죠. 예준아, 너 자꾸 그렇게 선생님이 자꾸 부르는데 계속 부르고 있어. 그냥 바깥에 던져버려야지. 예준아? 네. 예준 잘생겼잖아. 아니냐? 예준아, 예준 봐. 자, 그래서 유성생식을 할 때 생식세포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질, 다양한 자손이 나타나죠. 그리고 또 그 자손들이 또 어떻게 생식세포들이 결합해서 또 자손을 낳느냐에 따라서 또 다양한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자손들이 나오다 보면은 성질이 어떻게 변해가는 거지, 그치? 이게 변이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뒷장에 보시면 이게 오늘 여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진화설이 나와요. 진화설.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이런 변이가 일어나다 보면은 생물이 진화하게 돼요. 응? 진화하게 되는데 진화설에 여러 가지 설들이 있거든. 뭐 돌연변이설도 있고, 뭐 경리설도 있고, 뭐 용불용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자연선택설이라는 거. 얘는 생물들이 진화해 갈 때 옛날에 과학자 중에 어떤 과학자가 얘기한 거지 혹시 들어봤니? 다윈. 다윈이라는 과학자. 유명하죠. 진화에서. 주장한 설인데 이 자연선택설의 단계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맨 처음에 단계 먼저 좀 써줄게. 과잉 생산, 그다음 개체 변이, 생존 경쟁, 자연 선택, 진화. 자, 이런 과정에 의해서 생물이 진화한다는 설이 자연 선택 설이에요. 네? 말 그대로 뭐야? 설이야, 설. 너네 설하고 이론하고는 조금 다르다. 네. 너네 설은 요럴 것이다라고 그게 추측하는 게 설이에요. 이론, 론은. 너네 이론 중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앞에서
판구조론을 배웠죠. 판구조론. 지구 껍데기가 판으로 돼 있다. 판구조론. 걔는 이론이야, 론. 근데 대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대륙이동설 있죠. 걔는 설이고. 아무튼 자연선택설. 생물이 이런 과정에서 진화할 것이라고 다윈이라는 과학자가 주장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뭐 책에는 다른 예가 나왔지만 이걸로 한번 보자. 기린이 많이 나오거든. 기린. 자, 기린이 태어났어. 과잉 생산. 기린이 막 번식해서 굉장히 자손들을 많이 생산했어. 근데 각 기린들마다 부모가 다르니까 유전자가 어떨까? 약간씩 다르겠죠. 그리고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기린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정자 난자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조금 다르겠지. 야, 너네도 어때? 형제가 있으면 어때? 부모님은 똑같은데 형제끼리 성질이 약간씩 다르지. 그래서 개체별이 각 생물마다, 그러니까 기린 종류마다 변이, 성질이 변했어. 유전자가 좀 달라서. 그래서 목이 긴 기린도 있고 목이 짧은 기린도 있었대요, 옛날에. 요 설에 따르면. 그럼 목 긴 기린하고 목 짧은 기린이 생존 경쟁. 생존 경쟁이 뭐냐면 서로 싸웠다는 게 아니고, 뭐 대표적으로 먹이나 뭐 서식지나 배우자, 이런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운다는 게 아니고 서로 어떤 놈이 더 우세하게 얘네들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이라고 하면. 그러면 너네 생존기린 목 긴 기린하고 목 짧은 기린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먹이가 가장 중요하죠. 살아야 되니까. 먹이를 차지할 때 누가 더 유리한가? 목 긴 기린이 유리하죠. 왜? 목 짧은 기린은 낮은 곳에 있는 먹이는 먹을 수 있지만 높은 곳에 있는 먹이는 못 먹죠. 그래서 기린들이 얘들아 살아가면서 낮은 곳에 있는 먹이를 거의 다 먹어버리면 목 짧은 기린은 높은 곳에 있는 거 못 먹으니까 자꾸 어떻게 될까? 굶어 죽겠죠. 네? 지금 뭐 먹이만 얘기했지만 뭐 살아가는 서식지나 그다음 뭐 배우자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경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 긴 기린이 잘 살아남어. 그리고 목 짧은 기린이 자꾸 죽어. 그럼 이게 세대를 거듭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목 긴 기린만 자꾸 살아남으니까 나중에 지구상에 어떤 기린만 남았을까? 그래. 그리고 현재 기린들은 어때? 전부 다 목이 길죠. 네? 동물원 가서 기린 봤어요? 기린이 생각보다 되게 키도 크고 목도 엄청 길고, 뭐 에버랜드나 뭐 이렇게 동물원 가면은 사파리 같은데 이런 데 가면은 앞에서도 볼 수 있고 하잖아, 그치? 혀도 겁나 길고. 자, 이런 게 자연선택설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손들이 많이 태어나, 근데 자손들마다 유전자 차이가 있어서 변이가 생겼어요. 그럼 걔네들이 여러 가지 뭐 환경에 맞춰서 경쟁을 하다 보면 우수한 놈이 어떻게 돼? 자연에서 선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세월이 흐르고 세대를 거듭하면 이 우수한 놈이 살아남아서 한 가지 생물로 진화한다는 설이죠. 네? 이게 자연선택. 그래서 책에 몇 가지 예들이 나와요. 23쪽에 보면. 거기 책에 한번 봐봐. 거기 보세요. 맨이 그림 보이니? 네? 네. 지금 복사해준 사람은 흑백이라서 잘 안 보일 텐데 지금 색깔이 좀 다르죠. 벌레가. 벌레 보면은 같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종류의 생물 무리에서 다양한 형질을 가진 개체들이 존재한다.
여기까지만 먼저 보면 봐봐. 이 벌레가 많이 태어난 거야. 네? 근데 벌레들마다 유전자가 조금 달라서 개체 변이 색깔이 좀 다른 거야. 그러면 그 칼라 책에 무슨 색깔 나왔니 벌레가? 파란색하고 초록색 벌레가 나왔지, 그치? 그래서 개체들마다 별이 파란색 벌레, 초록색 벌레가 있던 거야. 근데 걔네가 나뭇잎이나 응? 숲풀에서 살았는데 너네 나무나 풀들은 무슨 색깔에 띄니? 초록색에 띄지. 그럼 초록색 벌레는 잘 눈에 띄어 안 띄어? 안 띄죠. 근데 파란색 벌레는 잘 띄죠. 그러니까 천적들이 어떻게 돼? 파란색 벌레를 막 잡아먹었지, 그치? 잘 띄니까 눈에, 그치? 그러면 걔는 생존 경쟁 그 환경에 맞게 생존 경쟁을 하다가 자연 선택 누가 살아남는 거야? 초록색 벌레가 살아남겠지, 그치? 그럼 이런 게 오랜 세월 동안 또는 여러 세대를 거듭하다 보면 파란색 벌레는 천적에 의해서 많이 잡아먹히니까 초록색 벌레만 살아남아서 진화하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뭐 이런 과정이야. 다른 예는 없나? 다른 예가 뭐 책에 24쪽에 또 있다. 또 보세요. 24쪽에 이 다 이거 자연 선택설의 예야. 딱정벌레가 나왔다. 보이니? 조금만 더 가자. 딱정벌레 집단이 있는데 많이 태어났어. 딱정벌레가 과잉 생산. 근데 개체변이 지금 밝은색 딱정벌레가 있고 좀 어두운색 딱정벌레가 있죠. 칼라로 되어 있는 사람은 보이니? 복사한 사람도 대충 눈에 띄죠. 시커먼 딱정벌레가 있고 약간 회색, 밝은색 딱정벌레가 있죠. 근데 이 지역에 산불이 일어나. 산불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다 타버리니까 그 토양이나 그 식물들이 다 시커먼색으로 변했겠지, 그치? 그럼 시커먼색으로 변하면 검은색 딱정벌레는 잘 눈에 띄어 안 띄어? 안 띄죠. 어두운 색은, 그치? 근데 밝은색 딱정벌레 눈에 잘 띄죠. 그럼 천적들이 밝은색 딱정벌레 어떻게 할까? 막 잡아먹겠지. 네? 그럼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나중에는 어두운 색 딱정벌레만 살아남아서 한 가지 종으로 진화하게 되겠죠. 어? 여기 봐. 요거. 다시 봐. 똑같은 내용이지만 딱정벌레가 많이 태어났어. 변이가 생겼어. 밝은색, 어두운색. 네? 근데 산불이 일어나서 환경이 어두워졌어. 그 중에서 누가 유리해? 밝은색 딱정벌레가 불리하고 어두운색 딱정벌레가 유리하지? 어두운색 딱정벌레가 많이 살아남았어? 그런 게 오래 지속이 되면 그 지역에서는 어두운색 딱정벌레가 진화되어 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외우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항생제 내성세균하고 남모양적 혈구 요거는 시험에 단골 문제거든. 요거는 칠판에 한번 써줄게요. 요거만 끝내줄게. 그거만 끝내잖아. 그치? 뭐 중간에 한 명씩 그냥 화장실 가는 거야. 근데 화장실에 담배씩 숨겨놨지. 그래서 교대를 한 명씩 피우고 오는 거지. 남자 화장실이 좀 좁지, 그지? 여기가 똥 싸는데도 한 칸밖에 없고 근데 갑자기 급동말이 오면 어떻게 하냐? 밀려 있으면. 그럼 다른 층으로 얼른 가세요. 여자 화장실은 조금 넓은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일부러 본 게 아니고 화장실 청소한다고 이렇게 문 열어놨을 때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였지. 선생님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자 화장실은 좀 넓고 칸이 많은 것 같은데 남자 화장실은 오줌 싸는 데도 2칸, 똥 싸는 데는 1칸. 네? 한 칸이요? 아니, 2개는 있잖아. 일단 2개는 있는데 조금 좁죠. 쓰고 있으면 좀 애매하지. 네.
급할 때는 빠른 층으로 뛰어내려가세요. 자, 아휴, 기다리느라고 잠깐 딴 얘기했더니 똥 싸러 갔나 혹시? 자, 할게요. 항생제 내성제죠. 자연선택설 다시 한번 쓸게요. 단계가 어떻게 된다고? 과잉생산. 많이 태어나. 개체 변이. 그 자식들마다 유전자가 달라서 변이가 생겼어. 생존 경쟁. 그 환경에 맞춰서 얘네들이 경쟁을 하다 보면 자연선택. 우수한 놈이 어떻게 돼? 살아남죠? 그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 우수한 놈이 진화되어 간다. 그치? 됐어? 각을 하고 왔어? 안 했어? 그래 담배 냄새 나서. 담배를 피지 마세요. 요즘 학생들이 담배를 엄청 많이 피는데 끊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선생님 피세요? 선생님 펴요. 그래서 피지 말라는 거야. 선생님 끊고 싶어도 막 못 끊어요. 선생님 군대 가서 배웠는데 요즘 군대에서도 담배 안 피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 그래서 배우지 마세요. 선생님 때는 거의 100명 중에 95명은 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배웠는데 지금 끊고 싶어도 되게 힘들어. 한번 끊어보려고 한 일주일을 참았거든. 수업을 들어와서 너네들한테 짜증나는 거야 선생님이. 금단현상이 와가지고 니네들한테 막 승질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막 필기할 때도 막 손이 떨리고 그거를 넘겨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피는데 얘네는 피지 마세요. 배우지 마세요. 좋을 게 없어. 좋을 게 없어. 선생님 만약에 학원에 잘리면 끊어볼게요. 그때는 니네들한테 승질 안 내도 되니까. 끊어볼까? 그럼 수업 들어올 때마다 니네들한테 엄청 승질 낼걸. 자, 보자. 거기 보면 항생제 내성세균이라고 있어요. 항생제가 뭐지? 항생제? 항생제가 뭐야? 세균 죽이는 약이야. 세균 죽이는 약이 항생제예요. 그리고 니네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파. 그래서 세균에 오염돼서 아팠다고 해봐. 그럼 병원에 가서 이제 약이나 주사를 주는데 항생제 성분이 들어있는 걸 주죠. 세균 죽이려고. 근데 내성은 뭐니? 내성. 내성이 생긴다 그런 말 들어봤어? 적응을 해서 이 항생제 내성세균은 항생제가 투여가 돼도 항생제 죽어 안 죽어? 안 죽는 세균들을 항생제 내성세균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자연선택설에 대입을 한번 해보자. 그 그림도 나와 있지만 세균들이 많이 번식을 했어. 근데 이 세균들이 유전자가 조금 달라져서 정상세균하고 항생제 내성세균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 정상세균하고 항생제 내성세균이 사람 몸 안에서 번식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아프겠지. 그럼 사람이 병원 가서 어떻게 할까? 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겠죠. 그래서 이제 항생제가 투여가 됐어. 몸에. 항생제가 들어왔어. 그럼 누가 살아남기에 유리한 거니? 그렇지. 항생제 내성도. 얘는 항생제 내성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가 투여가 된다고 하더라도 잘 안 죽죠. 그리고 정상세균은 잘 죽겠죠. 그럼 이런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거나 또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얘만 많이 살아남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나중에 그 사람 몸에는 누구만 있다? 항생제 내성세균이 그 사람 몸에서 진화되어 가면서 살아가겠죠. 그치?
뭐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남모양 적혈구라고 있어요.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래요. 이거 남모양 적혈구 선생님이 저번 주에 한번 하지 않았어? 가르쳐주지 않았어? 정상 적혈구는 이렇게 원반 모양, 둥글둥글하면서 크기도 커서 산소 운반을 잘한다 그랬죠. 근데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적혈구가 이렇게 낚같이 뾰족해졌다 그랬지. 크기도 작고. 그러니까 산소 운반을 잘 해요,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를 자연선택설에 대입을 하지. 근데 너는 남모양 적혈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거의 없고요. 어떤 지역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왜? 아프리카에 말라리아 모기가 많다 보니까 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그래갖고 사람이나 생명체들은 어떤 환경이 있을 때 환경에 적응하는 쪽으로 자꾸 바뀌어가거든. 그래갖고 유전자가 말라리아 저항성을 갖는 유전자로 막 바뀌다 보니까 유전자가 이상해져서 적혈구가 남모양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남모양 적혈구 갖고 있는 사람은 적혈구가 산소 운반을 잘 못하니까 빈혈이 잘 생긴다 그랬죠. 근데 특이하게 말라리아 저항성을 갖게 됐어요. 그 말라리아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이런 거란 말이야. 됐니? 자, 그러면 자연선택설에 대입하자.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이야.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이 어떻게 돼? 많이 태어났죠. 과잉 생산. 네. 사람이 번식이라는 말을 안 쓰니까 뭐라 할까? 많이 태어났어. 많이 태어났어요. 자손들이. 근데 유전자가 변해가면서 사람들마다 변이 형질이 좀 바뀌었어. 그래서 정상 적혈구 갖고 있는 사람, 남모양 적혈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응? 근데 이 지역에 말라리아가 어때? 빈혈이 심하죠. 심하니까 두 사람 중에 생존 경쟁에서 누가 살아남을까? 남모양. 정상 적혈구 갖고 있는 사람은 빈혈은 안 생기지만 말라리아는 걸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죽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았어. 즉 말라리아 환경에서 선택이 된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은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또는 여러 세대를 거듭할수록 말라리아 모기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병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남모양 적혈구 갖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더 많아지고 진화되어 갈 거란 말이야. 이해됐나? 네. 선생님 말라리아 걸리면 뭐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지역이 대부분 못 살잖아, 그치? 그래서 치료약이나 의료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죽는 거죠. 우리나라는 너네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너네 말라리아 걸려도 뭐 치료약이나 우리나라가 그 의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죠. 그래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치료가 다 되니까. 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오른쪽이 아니구나. 옆에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까지 진도 나갈지 몰라서 복사한 사람은 저기 문제 복사 안 했거든. 그래서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 뒤에 잠깐만 또 문제 있냐? 아니구나. 또 하나 더 있네.
그치? 그럼 너는 그 앞에 거까지만 숙제로 좀 해와라. 요 뒤에 거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고 숙제 내줘.